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원룸,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은혜병원의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의 모든 복도, 모든 병실, 모든 계단을 제 손으로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저 병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청소복을 입고 병원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삶은 식혜 냄새가 섞인 이 공기. 30년 전 남편과 함께 무료 진료소로 시작했던 그때도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이 아줌마 또 왔네. 진짜 성실하긴 하다.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함을 끌며 지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3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닦으며 저는 벽에 걸린 의료봉사대상 수상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여자,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지나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 왜 자꾸 병원에 나와? 집에서 쉬면 안 돼. 아들 준혁의 불편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또 그런 말을 했죠. 이 애는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지내는지. 복도 끝에서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추고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진 않으세요? 담요 좀 더 덮어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신경까지 써주시다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 이 감사의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전 9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익숙한 목소리가 간호사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VIP 환자 보호자한테 명품 가방 선물 받았어. 역시 좋은 환자 맡아야 해. 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좋겠다. 남편도 의사잖아. 에이, 그게 뭐. 시어머니가 청소 아줌마라 창피해 죽겠어. 동료가 웃으며 묻는 소리. 진짜?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절대 남편이랑 같은 시간에 출근 안 해. 누가 볼까 봐.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려고 했던 진실이니까요. 정말이지. 이 아이는 아직 멀었구나. 환자보다 명품이 먼저인 간호사라니.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직원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아들 준혁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생기고 실력도 뛰어난 외과 의사, 제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그 아이도 변했습니다. 환자보다 수술 건수를, 생명보다 명성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 여보, 우리 병원이 돈에 눈이 멀면 안 돼. 당신이 꼭 지켜줘. 초심을 잃지 말자고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약속 지킬게요. 오후 2시. 저는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병원의 진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니까요. 복도를 지나는데 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장님이 직접 병동 순회 오신대. 다들 긴장해. 진짜? 이사장님 얼굴 본 사람 있어? 없지. 5년 전부터 완전히 잠적하셨잖아. 대리인만 보내시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예요. 여러분 곁에 늘 있었어요. 퇴근 시간, 저는 낡은 청소 도구함을 지하 창고에 넣으며 그 안 숨겨진 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일기, 30년 전 병원 설립 사진, 그리고 대통령 표창장. 이것들을 꺼내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은 유난히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VIP 병동 특실에 재벌 그룹 회장님이 입원하셨고 병원 전체가 긴장한 분위기였죠. 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함을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실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돼. 회장님 가족들 까다로우시대. 실수하면 큰일 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인데 왜 돈 많은 환자와 가난한 환자를 나누는 걸까요? 오전 10시 저는 901호 특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수진이 환자 가족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황급히 문 밖으로 나와 저를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 일정표를 조용히 보여드렸습니다. 규정상 오전 중에 꼭 해야 하는데요. 규정은 무슨, 여기 VIP실이에요. 알아들어요? 수진이 제 팔을 밀치듯 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특실 문이 활짝 열리며 환자 보호자 중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투. 수진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청소 시간 조정하는 중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아는 듯한, 익숙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셨죠. 괜찮아요. 청소하셔도 돼요.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테니. 아, 네. 그러시면 수진이 당황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 앞에서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조용히 경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닦으며 저는 벽에 걸린 고급 그림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선택해서 이 병원에 걸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참 오래됐구나. 이 그림도 나도. 10분 후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진이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 아줌마 진짜 눈치도 없어. VIP실에 청소하러 온다고 우기잖아.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잖아.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청소 도구함을 끌며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 아이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저럴까? 돈 없는 환자는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으로 아들 준혁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저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휙 돌리며 동료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오늘 수술건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 달에 학회 발표도 하신다면서요? 그럴 계획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방금 전 저를 외면한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넌 언제부터 엄마가 부끄러워졌니? 오후 3시. 저는 6층 외과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왜 하필 이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 가시면 안 되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솔직히 창피하잖아. 내 남편이 의사인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창피한 시어머니구나. 며느리 눈에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간호사 남편분은 뭐라고 해? 우리 남편 그 사람도 싫어해. 엄마한테 집에서 쉬라고 맨날 말하는데 안 들으신대. 고집이 세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왜 이렇게 지내는지, 왜 이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저녁 퇴근하며 지하 직원 통로를 걷는데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걸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출퇴근 시간 좀 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리고 병원 안에서 저 보시면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간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 하지만 그 속에 저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보낸 공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장님 병원 순회 예정. 전 직원 복장 단정히 할 것.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보. 조금만 더 참을게요. 아이들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좁은 원룸에 앉아 청소 도구와만 숨겨진 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가장자리가 낡고 누렇게 바랜 그 일기를 펼치며 저는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여보,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우리 병원이 의료 봉사상을 받았잖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건 오늘 퇴원하신 할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우시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야. 돈은 못 벌어도 괜찮아. 우리 이렇게만 살자. 환자가 먼저인 병원. 절대 돈에 눈 멀지 말자. 저는 일기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며느리도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대로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새벽 5시 30분에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가끔 환자 호출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야간 근무 간호사 2명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312호 할머니, 밤새 힘들어 하셨어. 보호자도 없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해드려야지. 그분 의료보험도 안 드신다며? 응. 그래서 수진 선배가 저번에 뭐라고 했잖아. 저런 환자는 대충 하래.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그런 말을 했다니. 며느리, 넌 언제부터 환자를 가려서 돌보게 됐니? 오전 9시. 저는 2층 주사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뛰어가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 간호사, 어디 가요? 동료가 묻자 수진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405 환자 약 확인해야 돼. 저는 몸을 숨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405호 병실 문 앞에서 수진이 차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내가 실수한 게 분명해.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차트에서 무언가를 지우고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록을 조작하는 거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투약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는 건 중대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입 간호사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405 환자 약 투여 확인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전에 맡은 환자인데.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대신 확인해줬어. 넌 다른 환자 봐. 근데 이상한 게 인계 기록이랑 실제 투약량이 달라서. 그건 내가 수정한 거야. 전 당직자가 잘못 기록한 거였어. 저는 숨을 죽이고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점심시간, 저는 행정실로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과장님이 계셨죠. 과장님, 혹시 최근에 간호부에서 의료사고 보고 들어온 거 있나요? 이 아줌마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박 과장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나 있었어. 405호 환자 투약 오류건. 근데 신입 간호사 실수로 처리됐대. 그 간호사 지금 정직 위기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수진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며느리의 인성 문제를 넘어서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현재 병원을 관리하는 대리 원장님이 계시는 곳이었죠.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의료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제게는 이사장 권한으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캐비넷 앞에 앉아 지난 6개월간의 간호 기록을 뒤져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환자 불만 접수 3건, 투약 오류 의심 기록 2건,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갑질 신고 5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구나. 저는 모든 기록을 복사해서 개인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그래, 아들, 잘 지내고 있니? 엄마, 그냥 부탁 하나만 할게. 병원에서 좀 조용히 지내줘.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게 부담스럽대. 다른 데서 일하시면 안 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보낸 공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긴급 인사위원회 개최. 간호사 박수진 의료사고 건 및 징계 논의 예정.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전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월요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복도마다 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근거렸고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간호사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2층 병동을 청소하며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수진 선배 큰일 났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어. 진짜? 무슨 일인데? 투약 오류를 신입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 증거까지 나왔대. 저는 걸레를 짜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301호 병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자 씨, 어머, 이 목소리는 침대에 누워 계시던 70대 할머니께서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28년 전 저희 남편이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해드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사장님 맞으시죠? 순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 그럼 이 청소복이 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다들 걱정했는데 저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으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남편의 유언, 변해가는 병원, 그리고 제 결심.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으로 대단하세요. 선생님 남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왜 입원하셨어요? 정기검진이에요. 선생님 남편분이 해주신 수술 덕분에 28년을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매년 이때쯤 오는데 올해는 병원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환자 하나하나 신경 썼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특히 돈 없는 환자들한테는 대충대충 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가요? 순자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수진이라는 간호사. 옆 병실 할머니한테 막대하는 거 봤어요. 보험도 안 되는 환자가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고. 듣는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환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할머니, 혹시 다른 환자분들도 그런 불만이 있나요? 많죠. 근데 다들 말 못해요. 병원에서 밉보일까봐. 특히 그 박수진 간호사 남편이 의사래요. 잘못 보였다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다들 참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가족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존엄성까지 짓밟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다른 환자분들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족들을 조용히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청소부 복장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간호사 호출하잖아요. 그랬더니 박수진 간호사가 정신병원 가시지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했대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발 상처 소독을 제대로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했어요. 보험 안 되는 환자는 기본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환자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니. 여보, 우리 병원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저녁 무렵 저는 순자 할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사장이라는 것도?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환자들을 지키려면 제가 나서야 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셔서 감사해요. 저희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주셔서 그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 열린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래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혁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수진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해야 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주말,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남편과 처음 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던 곳이었죠. 낡은 펜스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도 우리 병원만은 지켜줘. 준혁이가 훌륭한 의사가 됐지만 나는 걱정이 돼. 그 아이가 점점 환자보다 명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이 꼭 바로잡아줘.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줘.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2층 건물의 무료 진료소, 남편과 저, 그리고 간호사 2명이 전부였죠. 환자들은 밤늦게까지 줄을 섰고 우리는 밥도 거르며 진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장이 안 좋은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수술비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보호자를 보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우리 무료로 해드리자. 저분이 사시기만 한다면 돈은 나중 문제야. 하지만 여보, 우리도 빚이 있잖아. 괜찮아? 우리는 의사잖아.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일이야. 그렇게 시작된 무료 수술이 입소문을 타며 병원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우리의 월급이었고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이 우리의 보너스였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커지고 돈이 생기고 명성이 따라오면서 특히 아들 준혁이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였죠. 친구들이 놀렸대요.
야, 이준혁, 너희 아빠 의사라며? 근데 왜 너는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다녀? 맞아. 의사 아들이면 부자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준혁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돈도 못 버는 의사야? 친구들이 다 놀려. 나 창피해.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돈보다 중요한 걸 하시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다른 의사들도 다 하잖아. 근데 다른 애들 아빠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데 우리는 왜 이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준혁은 더욱 돈과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유명한 외과의가 되어 수술 건수를 자랑하고 학회에서 상을 받는 것에만 몰두했죠. 그리고 며느리 수진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환자가 아니라 명품을 볼 때 더 빛났거든요.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해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실을 봤죠. 처음에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아직 괜찮겠지?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볼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고 의사들이 수술 건수에만 집착하고 행정직원들이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건 제 며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환자한테 보험 안 되면 기본만 한다고 했대요. 그게 간호사가 할 말인가요? 저는 하늘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수진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 가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억울한 거니? 네, 저는 실수한 게 없어요. 그 신입이 잘못한 건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수진아,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니?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날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싶어. 정말 믿고 싶은데 난 내가 환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 뭘 봤다는 거예요? 돈 없는 환자는 대충 대하고 VIP 환자한테만 친절하고 그게 간호사가 할 일이니?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착하게만 굴면 깔려 죽어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고한 신입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니?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왜 간호사가 됐니? 돈 벌려고요. 처음부터 그랬니?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환자를 돕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착하게만 살면 무시당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 인사위원회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내가 선택해야 해. 거짓을 계속 고집할 건지, 아니면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할 건지. 어머니가 절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진실 편에 설 거야. 수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역시 어머니도 날 안 믿는구나. 남편도 그렇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수진이 돌아서서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 앞에서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보, 맞죠? 제가 하는 게 맞죠? 가족보다 진실이 먼저인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남편의 미소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전날 월요일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도마다 간호사들이 모여서 내일 있을 회의에 대해 수군거렸죠.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수진 선배 내일 큰일 났대.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근데 선배 남편이 이준혁 선생님이잖아? 아마 무마되지 않을까? 글쎄, 이번엔 이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대. 그럼 얘기가 다르지? 제 손에서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오전 10시 간호부장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박 간호사, 나도 돕고 싶은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 투약 기록 조작한 CCTV까지 나왔어. 그건 제가 실수로 잘못 기록한 걸 고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보고했어야지. 왜 몰래 고쳤어? 그리고 신입 간호사한테 책임 떠넘긴 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준혁과 동료 의사들이 앉았습니다. 이 선생님, 부인 일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아내는 억울하게 당한 거니까.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조작될 수도 있어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지키려는 게 정말 아내니? 아니면 내 체면이니? 오후 2시, 저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수진과 다른 간호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배,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 끝까지 부인할 거야. 증거가 있다고 해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우기면 돼. 하지만 김 간호사는 어떡하고요? 그 애는 정직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순 없어.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끝까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왜요? 바쁜데. 내일 인사위원회 있다며? 네, 엄마도 아시죠? 수진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준혁아, 엄마가 물어볼게. 내 아내가 정말 결백하다고 생각해? 물론이죠. 우리 수진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들, 넌 정말 내 아내를 잘 알고 있니? 그 애가 환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동료들한테 어떻게 구는지.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는 수진이를 처음부터 안 좋게 보셨잖아요. 엄마가 청소 일하시는 것도 수진이한테는 큰 스트레스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내일 인사위원회만 잘 넘기면 엄마한테 그만두시라고 할게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넌 엄마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편하게 쉬세요.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진실을 보게 될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할까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은혜병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내일 아이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진실 편에 서야 해. 그게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길이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화요일 아침 9시. 저는 평소와 달리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개원식 때 입었던 진한 남색 정장.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이에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사장 전용 주차 구역. 5년 만에 처음 사용하는 자리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차림 봐. 되게 중요한 분인가 봐. 저는 그들에게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들어가자. 수진아.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야. 어머니가 뭘 알아요? 어머니는 청소만 하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나왔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입장해 주세요. 저는 수진의 손을 놓고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간호부장, 의료원장, 행정실장, 그리고 외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신입 간호사 김미영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비서가 상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사건의 남편으로서 증언하러. 준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은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앉아라. 준혁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그 뒤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기에? 간호부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은혜병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신 이정희 이사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고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 박수진의 투약, 오류 은폐 및 동료에게 책임 전가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부터 확인하죠.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수진이 환자 차트를 몰래 수정하는 장면, 신입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화, 그리고 환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까지. 이건 맥락을 모르시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락이요?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환자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8명의 환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가 보험이 안 되는 환자에게 기본 치료만 하겠다고 했다. VIP 환자에게만 친절하고 일반 환자는 무시한다. 이것도 맥락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냥 뭡니까? 환자를 돈으로 차별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호사 박수진, 당신은 왜 간호사가 됐습니까?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환자를 돈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건 자신의 실수를 무고한 신입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는 신입 간호사 김미영을 보았습니다. 김 간호사, 일어나 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을 뻔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에 평생 5점이 남을 뻔했어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엄마, 수진이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앉으세요. 이준혁 의사, 제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사건의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환자를 차별하고 동료를 해친 간호사 박수진을 보고 있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간호사 박수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환자를 돈으로 봤습니다. 제가 실수를 김 간호사한테 떠넘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비겁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사장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그 눈빛. 박수진 간호사, 당신은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의료윤리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제가 직접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은혜병원은 다시 시작합니다. 환자가 최우선인 병원으로 회의실을 나서는데 준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 진짜 사랑은 잘못을 눈감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준혁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초가을 아침, 저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은예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뒤를 며느리 수진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3층 병동은 제가 할게요. 그래, 수진아, 고마워. 수진은 정직 3개월을 마치고 복직한 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동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벌 받는 기분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오늘 312호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 벅찰 줄 몰랐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의 명품을 볼 때와는 다른 진짜 기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간호사의 보람이야.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전 10시 간호사실에서 수진이 신입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걸 잊었었죠. 절대 제 실수를 따라 하지 마세요. 신입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미영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수진과 미영이 함께 복도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미영아.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해줘서. 선배님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이 웃으며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변했어요. 진짜 간호사가 됐어요. 오후 2시, 저는 VIP 병동을 지나가다가 한 병실 앞에 멈췄습니다. 6개월 전 그 재벌 회장님이 다시 입원하신 거였죠.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수진이 환자 곁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누우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네, 간호사. 자네가 박수진 간호사인가? 네, 회장님. 소문 들었네. 자네가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환자들 반응이 좋다던데.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잠시 길을 잃었었어요. 다시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저는 지하 직원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저 중요한 수술 하나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수술 전에 환자분께 직접 손잡고 격려해드렸어요. 아빠처럼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괜찮아. 아들, 넌 이제 알았잖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죠.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여보. 준혁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청소 일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너희가 날 외면할 때는 더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덕분에 너도 나도 배웠잖니.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기신 유언이 뭐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야. 준혁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명의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야. 돈과 명성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살린 생명과 따뜻했던 마음은 영원히 남는단다.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아니야. 준혁아, 넌 이제 제대로 찾았어. 내 아버지의 길을. 그날 밤,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깨달음,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3개월 후, 봄, 은혜병원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최우선입니다. 은혜병원 설립자고 이민수, 이정희, 개막식 날, 저는 정장 대신 청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이사장님, 왜 청소복을? 전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겁니다. 청소부 이사장으로요. 우리 병원이 초심을 잃지 않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할게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준혁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무료 진료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너희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자주 올라왔던 그곳. 여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 진짜 의료인이 됐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지켰어요. 우리 병원 지켰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도 지켰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312호 할머니께서 퇴원하시면서 제 손 꼭 잡고 가셨어요. 정말 고마웠다. 너는 천사야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간호사가 됐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우리 함께 좋은 병원 만들자.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고생은 했지만 후회 없어요. 우리 함께 지켜낸 이 병원, 앞으로도 쭉 환자가 최우선인 곳으로 남을 거예요. 저 아래 병원 입구로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 중에 수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맞아,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병원이었어요. 이제야 다시 찾았어요. 저는 옥상을 내려와 다시 청소 도구함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데 신입 간호사 하나가 절 보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전 그냥 청소 아줌마예요. 아니에요. 저희에게 진짜 의료인이 뭔지 보여주신 스승이세요. 저는 그 간호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잊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청소 도구함을 끌며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세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진짜로 해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이 병원을 지켜갈 것입니다. 청소부 이사장으로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용서한 제가 잘한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다시 초심을 찾은 며느리를 본 것 같아서 잘한 것 같네요. 용서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